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업을 앞둔 조선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를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업을 앞둔 조선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를 돌아보셨습니다. 장정남 동지, 서홍찬 동지, 한광상 동지, 황병서 동지, 리재일 동지, 김병호 동지, 마운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 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의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현대적인 조선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가 일떠서 조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조선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는 현대적인 항만시설들인 방파제, 잔교, 하륙장, 상가대는 물론 어로공 합숙과 휴게실, 살림집, 최신식 고깃배들, 냉동 창고 등 수산물 생산과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입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조업 준비 총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날바다를 해가르며 뻗어간 수백 미터의 방파제를 거니시면서 마치 비행장 활주로에 온 것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수산물 냉동과 절임에 필요한 시설들도 손색 없이 건설했으며 당에서 마련해준 물고기 선별 및 세척 건배야, 평판식 극동기, 냉동차, 유조차, 지게차 등을 거뜬히 갖춰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합숙과 휴게실을 어르공들의 정든 보금자리답게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꾸린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특히 어르공들이 살게 될 다층 주택지구를 은하과학자 거리처럼 멋있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어르공 주택지구를 어촌탄풍마을이라고 다정히 불러주셨습니다. 새로 모은 고깃배에 오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배의 기술적 특성을 알아보시고 지금 당의 의도에 맞게 단풍어 계열의 현대적인 고깃배들이 많이 건조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성능이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곳 수산사업소는 볼수록 희한한 노동당 시대의 걸작, 조선 동해포구에 솟아난 선군시대의 새로운 풍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앞으로 선착마다에 물고기가 차넘치고 물고기 사태가 쏟아지면 이곳을 선군 14경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곳 수산사업소 건설을 발기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업을 눈앞에 둔 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조선 속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당의 명령을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 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에 의하여 우리 당에서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당에서 이번에 조선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를 전국의 본보기, 표본이 될 수 있게 건설한 것만큼 군대와 사회의 수산 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산기지를 일떠 세우거나 이미 있던 수산기지를 개건할 때 이 사업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바다 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자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사업소의 일꾼들과 어르공들은 당의 기대에 높은 생산 실적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해마다 물고기 대풍을 안아옴으로써 우리 민들 속에서 노동당 만세 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하는 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오중업 7년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 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4월 21일 오중업 7년제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 군부대를 찾으시고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 대회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었습니다. 장정남 동지, 서웅찬 동지, 한광상 동지, 황명소 동지, 리재일 동지, 김병호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인 조선인민군 항공군 대장 리병철 동지와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건군사에 있어보지 못한 영광의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길로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훈련 지도를 받게 된 군부대 비행사들의 가슴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행훈련을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경상적인 전투동원 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온 군부대 비행사들은 즉시 출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먼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비행중대장으로 자라난 기룡조용 비행사의 아들인 기른동무가 백두의 폭풍과 같이 백두의 번개와 같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수령열사홍의 길에서 하늘의 육탄 용사로 생을 빛내인 아버지의 대를 꿋꿋이 있도록 성장의 걸음걸음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자기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신다는 생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국의 하늘가에 김정은 결사홍의 복음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기른동미의 비행 모습을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며 기룡조 영웅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누비던 하늘길을 아들이 날고 있어 대를 이어 나르는 조국 수호의 항로요 잘하오 정말 잘하오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기다리시는 것으로 비행기를 능숙히 조종해온 기른동무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훈련 명령을 집행했다는 청정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른동무를 한 품에 안으시고 한동안 그의 손을 잡아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장하다고 정말 장하다고 비행사 대회에 소한 토론을 주의 깊게 들었는데 다진 맹세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치하해 주시었습니다. 기룡조 영웅이 최후를 마칠 때 동무는 몇 살이었는가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는가를 다정히 물어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기른동무가 3살 때 아버지를 잃었는데 이제는 다 자라 아버지가 지키던 초소에 섰다고 25살에 아버지처럼 비행중대장이 되었다고 우리 혁명의 대회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기룡조 영웅은 수령열성의 정신을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진짜배기 전투 비행사라고 아버지처럼 조국 수호의 항로를 부대의 맨 앞장에서 날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며 기른동무를 꼭 끼워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이어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쌍기 편지를 짓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들의 복음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강렬한 폭풍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초소공에서의 행전을 비롯한 어려운 훈련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대들은 예미의 순간에 명령이 내려도 즉시 출격하여 백두의 칼바람 소리와 같은 멸적의 폭음을 울리며 원수들의 아성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야 말 용감한 매들의 전투적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비행훈련은 적들과의 대결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 담력과 배짱의 대결이며 사상만 강하면 타승하지 못할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모시었기에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제공권은 우리 붉은 매들의 곳이라는 것을 다시금 힘있게 떨쳤습니다. 경야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비행사들이 자기 앞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야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비행사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고무 격려해 주시었으며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야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대회에 참가하였던 비행사들이 어제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고 불의의 훈련을 조직했는데 훈련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군부대에서 항상 우리는 당의 출격 명령을 기다린다는 구호를 들고 경상적인 전투동원 태세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측에서는 항공군의 싸움은 분초를 다툰다고 하시면서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비행사들을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 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 비행사로 더욱 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 군부대의 전체 군인들은 몸소 훈련을 지도해 주신 경야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 깊이 새기고 비행훈련을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 실전과 같이 벌려 무적 필승의 전투 능력을 갖춤으로써 결전의 그날이 오면 적진에 제일 먼저 돌입하여 김종훈 장군 만세를 높여버리며 조국통일대전 승리의 창현 복음을 온 세상이 들썩하게 울리고야말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거전적 노작 불록불가담 공보는 인민들의 자주 위협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러시아 아르점시 라저 출판사에서 3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거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의 상세한 여지를 로마니아 사회주의당이 9일 인터넷 홈페이지 주체 사상에 게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스님 탄생 102돌세 즈음에서 제중초선인 청연합회가 15일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경축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최운복 제중조선인 청연합회 의장과 청연합회 일꾼들, 산하조직 대표들, 길림시의 제중조선 공민들, 그리고 심양주재 우리나라 청용사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 외사 판공실 부주임, 길림시 인민정부 부시장, 길림시 공안국 부국장 등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나라의 자조 독립과 융성 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오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탄생 102돌 경축 제중조선인 청연합회 보고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의 대하가 뜨겁게 굽이치고 있는 가운데 태양절을 민족 최대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은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심으로써 저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 세우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 혁명력을 승리와 영광의 한 길로 이끄시어
20세기를 김일성 세기로 빛내시었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동포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어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부흥의 연대, 자랑찬 승리의 연대로 빛내어 나가기 위한 애국 충정의 길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됐습니다. 이날 태양의 꽃 김일성과 김정일화 전시회와 김일성 동지의 업적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사진 및 도서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전시회들은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한평생을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끝없는 노고와 헌신의 자옥자옥을 감명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예술 공연과 체육 오락 경기가 있었습니다. 수송천 종합식료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주체 2011년 4월 20일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셨던 영광의 그날을 되새겨보며 군중문화예술 활동과 식료품 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 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 있습니다.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새로 조업한 생산 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지방 원로 원천에 의거해서 식료품을 이렇게 생산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가분한 지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떠나기에 앞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미숙한 노래를 봐주시면서 이렇게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한데 어울려 노래를 부르니 얼마나 좋은가 하시면서 선참으로 박수도 쳐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제품의 가지수를 누리고 또 제품의 질을 높여서 맛있고 영양가 높은 더 많은 식료 제품을 우리 민들에게 보내줄 때 대해서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또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에서도 계속 1등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업원들은 생산도 하면서 작업에 실참이면 모여 앉아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이런 가정에 제13차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에서도 1등을 했으며 지난해 진행되었던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 석탄 증산 투쟁에 떨쳐 나선 제남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 운반 능력을 높이기 위한 3단계 벨트 컨비아 설비 조립 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여기 덕골지구 탐밭은 매장량이 많고 채굴 조건은 좋은데 운반 능력이 딸려서 석탄 생산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광에서는 짧은 기간에 군 2,000m 되는 벨트 꼼페아 갱도를 건설하고 여기에 필요한 설비 제작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공무입장 노동자 기술자들이 모두 떨쳐나서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는데 벌써 총 조립량의 50%를 해직했습니다. 이제 이 3단계 벨트 공사가 상반년 안으로 끝나게 되면 석탄 생산이 1.3배로 높아지게 됩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관철에 떨쳐 나선 6.18 건설 돌격대원들이 고산 쇠고물 울타리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정리 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 현장 지휘부에서는 공장을 짧은 기간에 건설하기 위해서 차감기와 압축기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차감 효율과 발파 효율을 최대한 높이면서 연전 기제들을 만가동시켜서 하루에도 수백立방의 안반과 토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해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라선시 성배전부에서 남새온실을 잘 운영하여 많은 남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 배전부에서는 온실에 이중 방막을 설치하고 돼지와 닭 배설물을 이용해서 지력을 높여 남새의 생육 조건을 잘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남새 온실에서는 오이와 배추, 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선한 남새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1급 남자축구 1차 연맹전 마지막 경기인 봉화산 팀과 관모봉 팀 사이의 경기가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흰색 운동복을 입은 팀이 봉화산 팀입니다. 경기가 시작돼서 13분경 관모봉 팀의 14번 성광호 선수가 상대팀 문앞 혼전 속에서 찬 공이 그물에 걸려서 귀중한 한 골을 얻었습니다. 잃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격 속도를 높여 나가던 봉화산 팀에서 경기 시간 33분경 2번 오용석 선수가 공격마당 왼쪽에서 볼차기한 공이 그대로 그물에 걸린 데 이어서 경기 시간 37분경 9번 조은철 선수가 또다시 득점해서 전반전에서는 봉화산 팀이 관모봉 팀을 2대1로 앞섰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와서 관모봉 팀에서 경기 시간 70분경 공격마당 오른쪽에서 구속차기한 공을 12번 김창진 선수가 머리받기로 득점한 이후에 두 팀 사이에는 더 이상 득점이 나지 않아 결국 경기는 2대2로 비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로써 1차 연맹전이 결석됐습니다. 1차 연맹전 결과 남자 경기에서는 리명수, 사이요, 압록강, 서백수, 횃불팀이, 여자 경기에서는 사이요, 서백수, 만경봉, 리명수, 월미도팀이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2차 경기는 곧 진행됩니다.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푸틴이 얼마 전 한 회견에서 유럽 미사일 방위체계 전개와 관련한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 체계가 러시아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적 문건에 조인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언급하고, 그것이 러시아 국경 가까이에 전개되는 것은 명백히 자기 나라의 전략 미사일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까발키면서 러시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얼마 전 니카라과의 남부 지역에서 리히터 척도로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난다이미로부터 남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의 찬타부리 주에서 얼마 전 달리던 버스가 도로에서 벗어나면서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서 8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부 지방에 구름이 약하게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3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4월 23일 수요일 음력으로 3월 29일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저녁에 약간의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저녁에 약간의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저녁에 약간의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청진지방에서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시간은 19시부터 21시 사이이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영하 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송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고 중부 해상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며 조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대체로 흐리고 중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꼈다가 흐리겠습니다. 특히 조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최대 12m까지 불 것이 예견되므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